14% 배당 수익률이라 이게 정말 꿈의 투자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위험한 함정일까요? 오늘 가로 이 질문의 답을 AGNC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통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에이전시가 내건 배당 수익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무려 14.2%입니다. 와, 요즘 같은 시대에 웬만한 우량주 배당률의 5배는 훌쩍 넘는 수치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수익률이 가능한 걸까요? 자, 이 14%라는 숫자는요, 사실 거대한 퍼즐의 첫 조각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나머지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이 퍼즐의 전체 그림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확인해 보시죠. 이 미스터리의 한가운데 바로 AGNC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모기지 리츠라고 하는데요. 배당 수익률이 무려 13%에서 14.2%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같은 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이자에서 돈을 버는 금융회사예요. 근데 어떻게 그 수익률이 14%나 될 수 있냐? 바로 이 지점이 투자자들을 강하게 끌어당기면서도 동시에 불안하게 만드는 핵심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수익률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AGNC라는 이 돈 버는 기계의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모기지 리츠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부동산 금융 전문 투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물을 직접 사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집 살 때 빌리는 그 주택담보대출 있잖아요. 이걸 묶어서 만든 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이자 수익을 얻는 겁니다. ANC의 수익 모델, 사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은행에서 연 2% 금리로 돈을 빌려요. 그리고 그 돈으로 연 5% 이자를 주는 아주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그 차이, 3%가 고스란히 제 수익이 되는 거죠. ANC는 바로 이 방법을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하는 겁니다. 첫째, 정부가 보증하니까 떼일 염려 없는 안전한 모기지 채권, 즉 MBS를 사고요. 둘째, 레버리지, 그러니까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금을 수십 배로 뻥튀기 합니다. 그리고 셋째, 빌린 돈의 이자보다 MBS에서 나오는 이자가 더 높으니까 그 차액, 이걸 순이자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걸로 엄청난 수익을 내는 구조인 거죠.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렇게 간단하고 좋아 보이기만 하는 모델에 약점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자, 지금부터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 요인들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 바로 이 회사의 기초 체력입니다. 주당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진 진짜 알짜배기 가치가 4년 만에 16.71달러에서 8.41달러로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당은 꼬박꼬박 받았을지 몰라도 정작 내가 투자한 원금의 가치 자체가 스르르 녹아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14%라는 이 반짝이는 보물을 쫓는 동안에 투자자들은 어쩌면 자기 자산 가치가 날카로운 칼날에 베이고 있다는 사실을 놓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레버리지가 바로 양날의 검입니다. 부채 비율이 무려 649.2%. 이건 자기 돈의 6.5배에 달하는 빚을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금리가 AGNC에게 유리하게 움직일 때는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반대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요. 빌린 돈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회사를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지난 5년간 주식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건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새로운 주식을 찍어내서 자금을 조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존 주주 한 명 한 명이 가진 지분의 가치는 절반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희석된 겁니다. 사실 AGNC의 사업 모델은요. 결국 이 수익률 곡선의 모양에 모든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왼쪽 그림처럼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이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단기로 싸게 빌려서 장기 자산에 투자하니까 큰 수익을 내죠. 그런데 오른쪽처럼 장단기 금리 차가 확 줄거나 아예 역전이 돼버리면 수익 구조 자체가 그냥 무너져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간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없는 걸까요? 지금 시장의 모든 눈이 바로 한날로 쏠리고 있습니다. AGNC의 운명을 가릴 수 있는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바로 4분기 실적 발표일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날 과연 장부 가치 하락이 멈췄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어마어마한 배당금을
계속 줄 여력이 남아 있는 건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할 겁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의 전망도 썩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도 낮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건 전문가들조차도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르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질문들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지난 3분기의 깜짝 실적, 그거 혹시 일회성이었을까요? 둘째, 회사가 자랑하는 위험관리 전략,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 이 엄청난 배당금,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나온 모든 증거들을 한번 종합해 봅시다. 과연 AGNC의 미래는 약속의 땅일까요? 아니면 그저 눈앞의 신기루에 불과할까요? 하지만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거시 경제 환경의 변화라는 변수죠. 2026년으로 예상되는 연준의 금리 인하는 AGNC가 돈을 빌리는 비용을 낮춰줄 거고요.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면 수익률 곡선도 다시 정상적인 가파른 모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GNC의 그 완벽했던 수익 공식이 다시 작동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몇 가지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주가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고요. 중기적으로는 거시경제가 유리해질 거라고 믿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조금씩 사모으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장기 투자자라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꾸준한 배당 소득에 집중하는 길을 택할 수도 있겠죠. 결국 모든 것은 우리가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AGNC의 14%는 높은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달콤한 보상일까요? 아니면 투자자를 현혹하는 위험한 환상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바로 여러분의 투자 결과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